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5에서 3.75% 수준으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금리가 변하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자, 주가와 환율, 물가 흐름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인데다 미국에 투자하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내린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0%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보다는 고용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더 심각하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9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4.4%로 8월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보다 고용 악화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이번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 12명 중 5명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고 동결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전망을 모은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이런 연준 이사는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금리 인하에 신중한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으로 이후 인선에 따라 금리 정책이 더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도권 집값 재상승 우려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고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